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병자호란시 청을 적대적으로 대하다가 청의 볼모로 잡혀 심양에서 죽은 사막사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보았는데, 오늘은 청과 화친을 주장한 주화파 최명길의 일대기를 알아보는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최명길은 1586년 아버지 영흥부사 최기남과 어머니 문화유씨 사이에서 태어나 윤두수의 문화에 출입하며 수학하였습니다. 최명길은 1605년 같은 해에 생원시와 문과에 모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으며 1617년 임목대비 폐모론에 반대하다 북인들로부터 관직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1623년에는 인조 반정에 참여하여 반정이 성공하자 2조 좌랑이 되었다가 2조 참판을 거쳐 비변사 제조까지 고속 승진하였습니다. 1627년 인조 5년 정묘호란이 발생하자 후금과의 강화를 주장해 화의를 성립시키고 후금이 물러난 뒤 척화파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인조의 특별 배려로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습니다. 1636년 인조 14년 청태조 홍타이지가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넌 지 며칠 만에 한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 가기 위해 숭례문에 이르렀을 때는 청나라 기병이 이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때 최명길은 군사 20명을 거느리고 청나라 진영으로 찾아가 협상을 하는 채 하며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인조 일행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습니다. 병자호란 직후 그는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김상원, 홍익환 등의 척화파에 맞서 명분보다 현실성을 중시하며 계속해서 주화론을 폈습니다. 그리고 기근과 질병 및 취약한 병력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싸움에 승리할 가망이 없음을 들어 청나라에 항복할 것을 주장했고, 인조도 그의 주장을 수용하여 항복을 결정한 후 최명길에게 직접 항복문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가 작성한 항복문서를 주전론자인 김상원이 울면서 찢어버렸지만 그는 이를 주워 모으며 조정해 이 문서를 찢어버리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한 나 같은 자도 없어서는 안 된다 라며 원망하거나 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1637년 의정부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이 된 직후 사은사로 심양에 가서 조선인 포로들을 돈을 주고 800여 명을 데려왔습니다. 이어 척화신의 송환을 교섭하여 성사시키고 1638년 초에 귀국하여 의정부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1640년 김유, 김자점 등 척화파의 비판과 갈등으로 물러났다가 1642년에 다시 영의정에 복직했지만 임경업이 명나라와 내통한 사실과 조정의 반청 움직임이 청나라에 발각되자 그는 책임을 지고 청나라의 인지를 자원하여 심양으로 끌려갔습니다. 최명길은 북관에서 독방에 갇혔는데 최명길의 옆방에는 청음 김상원도 있었습니다. 조선에 있을 때 김상원은 최명길을 매국노라 불렀고, 최명길은 김상원을 명분만 따르는 사람이라고 서로 경멸하였으나 독방 생활 중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645년 초 특별히 석방되어 소현세자 일행과 함께 귀국하여 완성부원군이 되었고 어영청 도제조를 지냈습니다. 1647년 인조 25년 최명길이 오랜 병환으로 죽자 인조는 3일간 조회를 중지하고 5일간 고기 반찬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전에 계속 주화의 입장을 내세워 조선 조정을 구하고 전쟁의 확산을 방지했으나 성리학을 신봉하던 조선 사회에서 그는 공을 인정받지 못했고 양명학을 비밀리에 연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국치의 주범으로 그에 대한 비방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신은 충청북도 청주시 북이면 대윤리에 안장되었으며 그의 후손들은 숙종 때 정승을 지낸 최석정, 과 최석항 등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강화도와 경기도 각지에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후손들은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질 때 소론편의 섬으로서 노론이 좌지우지하던 조선사회에서 최명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당하여 조정 대신의 대부분이 성리학의 근거를 두고 대의명분과 의리만을 내세워 쓰러져가는 명나라를 숭배하고 신흥 세력인 청나라의 반기를 들 때 홀로 청과 외교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앞장섬으로써 전쟁의 확산을 방지하고 백성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최명길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삼전도 비문을 썼다가 역시 조정 대신에게 질타를 당했던 이경석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칩니다.